베트남이 정말 미쳤습니다. 네, 대형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2026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3골을 폭발시키면서 이번 대회 4연승, 15연승을 질주하면서 4강 진출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2018년 박항서 감독이 이끌면서 4강 진출 이상을 거뒀던 쾌거 이후에 8년 만에 또 한국 감독이 이뤄냈습니다. 와, 베트남 현장도 지금 난리도 아니죠. 지금부터 김상식 감독의 베트남 4강 진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이 베트남은 2026 U23 아시안컵의 단연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최강이 된 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했습니다. 1년 만에 세계 대회를 우승하면서 동남아 트래블을 달성했다고 베트남 방송과 매체들이 뭐 난리가 났었고, 2025년 마지막 동남아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태국을 극적으로 3대2로 승리하면서 우승했을 때는 도시 전체가 마비가 되는 대사건이 돼버렸는데,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뭐 랭킹 100위권 밖의 팀들끼리 대회니까 무슨 일이든 뭐 일어날 수 있겠다. 오케이. 네. 진짜 시험 무대는 2026 U23 아시안컵 본선 무대였습니다. 베트남보다 랭킹이 높은 팀들을 상대하면서 동남아 최강팀 김상식 감독 축구가 여기서도 통할 수 있느냐? 네. 그렇다면 이젠 매직이 아니라 아시아의 강호로 인정을 해줘야겠죠. 베트남은 U23 아시안컵 조편성에서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 월드컵 본선 진출한 국가 요르단,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강호 키르기스탄과 같은 조에 속하면서 죽음의 조에 속해 있었습니다. 죽음의 조가 확실한 건 베트남은 세 팀을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11연승 중이었다고 하지만 이 대회에서 연승을 기대하는 것보다 오로지 8강 진출이 목표였습니다. 김상식 감독조차도 승리한다는 자신감보다 8강 진출만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1위라고 한 것도 아니고 2위라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요르단, 키르기스탄,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모두 격파해버리면서 무려 14연승을 질주하고 8강 정도가 아니라 조 1위로 통과하면서 갑자기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되어버렸습니다. 김상식 감독의 이 행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14연승을 하는 동안 득점은 26득점, 실점은 단 6실점 뿐입니다. 베트남보다 뭐 체급이 높은 팀을 상대로도 단 3경기에서 단 1실점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베트남 입장에서 이 대회를 기대할 수밖에 없죠. 8강의 상대는 아랍에미레이트였습니다. 베트남은 과거에 어떤 축구를 했는지 황당하게도 이 아랍에미레이트도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U23 기준으로 말이죠. 공식과 비공식 모두 합쳐서 8경기에서 사무사패였습니다. 그러니까 4경기 연속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국가를 상대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베트남의 경기력과 최근 상승세를 알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감독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베트남은 선수들 컨디션도 좋고 단단한 수비와 빠른 역습 전환이 매우 효과적이다면서 강하게 경기했지만 베트남보다 하루 덜 쉬고 경기하면서도 큰 문제 없을 것이라면서 자신감은 있었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아랍에미레이트에게 전혀 주눅들지 않을 것이라면서 도전적인 태도를 강조했고 8강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8강전 첫 경기는 베트남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일본 대 요르단이었습니다. 일본은 조별리그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고 우승 후보인 만큼 쉽게 4강에 오를 줄 알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우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요르단이 먼저 선제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갔고, 일본이 후반에 동점골을 넣으면서 연장까지 치러야 했고, 연장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서 승부차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승 후보 일본이 체력 소비가 컸다는 건 베트남이든 한국이든 매우 좋은 소식이죠. 네. 결과적으로 일본이 4강에 진출은 했습니다. 근데 요르단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우픈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요르단 첫 번째 키커가 실축을 한 후에 사기가 꺾였는데 일본의 두 번째 키커의 슈팅을 제대로 선방하면서 골키퍼가 이성을 잃고 뛰쳐나왔습니다. 중계진도 엄청난 선방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일본 선수가 웃고 있고 뭔가 싶었는데 골이 인정된 겁니다. 아니, 다시 차는 것도 아니고 분명 막았는데 골이 인정이래요. 네. 이어서 다시 보기로 나왔는데 골키퍼가 선방을 하면서도 공이 높이 떴는데 그게 역회전에 걸리면서 골문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진짜 천국과 지옥을 맛보는 순간이죠. 아마 역사적으로도 남을 짤이 되겠죠. 네. 이런 일이 정말 있긴 있습니다. 네. 지루함 속에 큰 재미를 선사해줬습니다. 자, 아무튼 일본이
4강에 진출하면서 대한민국이 호주를 꺾는다면 4강전에서 한일전이 펼쳐집니다. 네. 우선 김치국부터 마시면 안 되고, 전반 초반 베트남은 점유율은 앞서 있었지만 간간히 아랍에미레이트의 롱볼 한 방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VAR로 골이 취소가 되어서 망정이지 먼저 실점을 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은 두어 차례 실점 위기들이 있었는데 골대 앞에서 머리만 닿아도 들어갈 뻔한 실점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공격수가 뇌진탕으로 교체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분명 전반의 흐름은 베트남의 어려운 경기였는데 김상식 감독이 뇌진탕 선수를 바로 교체를 하면서 7번 공격수를 투입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용병술이 적중을 합니다. 전반 38분에 라인 침투도 잘하고 박스 안에서 홀로 날렵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순간 반박자 빠르게 낮고 빠르게 횡으로 패스를 하더니 득점이 터진 것입니다. 베트남이 4경기 연속 선제골입니다. 네, 그리고 모두 승리했었죠. 네.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가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분명 앞선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상황이 있었죠. 실제로 베트남은 득점 후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실점을 하고 맙니다. 골대를 맞은 게 운이 좋지 않았다고 하면 좀 안 되겠죠? 네. 골대를 맞고 흐른 공이 헤딩하기 안성맞춤으로 오면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5분이 주어졌지만 추가 득점이 없었고 기록상으로는 매우 팽팽했습니다. 우선 확실히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이 경기가 자정을 넘은 0시 30분의 시작이었다 보니까 매우 피곤할 수밖에 없는데, 베트남은 10시 30분이었다 보니까 광장에 모여서 이 경기를 응원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월드컵 분위기 맞죠? 네. 한국은 U23 아시안컵 관심도 없을 뿐더러 이런 대회가 하는 줄도 모르는 팬들도 많더라고요.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도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베트남도 공격을 하기가 수월해졌고, 후반전은 시작부터 흥미진진한 축구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이 하루 더 쉬기도 했기 때문에 루즈한 경기가 될 것 같지는 않았는데, 김상식 감독이 교체 투입했었던 7번 딘박이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더니 62분에 다시 앞서 나가는 득점을 또 폭발시킵니다. 오른쪽에서 날아온 롱볼에 백헤딩을 한 것이 그대로 골이 되었습니다. 와, 대회 벌써 3번째 골을 넣는 딘박이었습니다. 예, 베트남 영웅 되겠더라고요. 페노님 닮지 않았나요? 네. 그럼 이제 진짜 이제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6분 만에 베트남은 또 실점을 합니다. 베트남 선수들을 탓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또 헤딩슛이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흥미진진한 거 맞죠? 2대2 상황입니다. 베트남은 85분에도 전방 압박을 할 정도로 투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7분 결정적인 헤딩슛이 있었는데 그게 막히면서 마침표를 찍지 못했습니다. 베트남의 파상 공세였는데 아쉽게 득점이 터지지 못하면서 연장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연장전에 완전 주도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선 겨우 버티고 있었고 이렇게 승부차기를 가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장 10분 경기 시간 딱 100분에 베트남의 극장골이 터집니다. 뭔가 골이 딱 나올 것 같더라고요. 좁은 공간에서 패스가 이어지고 접기도 하고 세컨볼이 흐르면서 슈팅한 것이 골망을 찢어버렸습니다. 와, 베트남 4강 진출. 네, 이제 베트남은 뭐 중국 아니면 이제 우즈베키스탄을 만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된 거 중국 4강 가봐라. 네. 김상식 매직이 결승에서 한국과 맞붙게 되길. 이상 hin수형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